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. 5월 1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그 외부 활동이 있어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늘 이 마감 그 유튜브는 조금 평소보다 늦게 올라갑니다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죠. 지난 주말에 미국 중국 무역 협상 그 결과 이거에 이제 시장이 일단 환호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이 관세에 관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의 그 피해 종목이다. 이 관세에 이렇게 여겨지던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급등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여타의 종목들도 다 오늘 뭐 거의 다 올랐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것들이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이제 다우가 플러스 2.81%, 나스닥은 플러스 4.35%, S&P 500도 플러스 3.26%, 러셀 2000도 플러스 3.42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.04%나 오르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환호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마이너스 0.2%, 한 0.2% 밀리면서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. 아주 순간적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조금 밀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섰고 또 기관하고 개인들은 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은 그렇게 강하게 뻗어나가질 못하는 상승이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,706억을 순매수했고요. 기관은 89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,3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08.42포인트, 어제보다 0.04%, 그러니까 강보합이죠.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0.8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승권에서 오르내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갔어요.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쪽에 있었고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입어서 한번 올라왔던 그 수준에서 그냥 출발했던 수준에서 그냥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1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59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873억을 순매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31.88포인트, 어제보다 0.89%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강하게 못 움직인다는 거죠. 강하게 움직이질 못하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급이 이렇게 딱 시장을 밀어주면 그러면 상당히 상승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 전 단계 상승 흐름만 이어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간 환율은 뭐 어제 이제 그 바람에 달러 강해져서 1422원 10전이네요. 지금 1422원. 우리는 이제 뭐 위안화가 강해져서 위안화 쪽을 택할 줄 알았더니 이번엔 또 달러에 끌려갔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뭐 크진 않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. 64억 346억.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1918억을 샀는데 기관은 123억을 팔았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321억 200억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. 반면에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. 63억 88억. 기아는 외국인 150억 샀는데 기관은 4억을 팔았습니다.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서 보면 알테오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HLB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
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,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6억 샀고, 기관은 104억을 팔고 이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섹터별로 보면 뭐 역시 이제 뭐 오늘 섹터는 우리 시장다운 움직임을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의약품 쪽 관련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탁 튀어나가서 이건 뭐지 막 그랬는데, 주로 이제 동물 백신, 동물 사료 뭐 이런 쪽에 뭐 여러분 이글베 파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종목들. 이거는 이제 그 뒤를 가보면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그 150만 반려동물 그 동물 복지를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고, 뭐 기타의 이제 그 의료, 의학 이런 것도 전체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해운이 또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제 미중 관세 분쟁이 완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, 그 이제 그 무역 교역도 좀 늘어나고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호방그룹이 지분을 추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갔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로봇이 독자적으로 로봇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에다 이제 AI 기능을 자꾸 이렇게 부과시키는 그런 거. 그래서 뭐 웬만한데 로봇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안 한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로봇이 지금 되는데, 그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그 공장 자동화하고 결국은 인력난 해소가 되는 거예요.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주당 근무 일수를 줄인다는 얘기까지 막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는데, 그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,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필연적으로 로봇이 따라와야 되고, 또 하나 좀 재미난 거는 그 유진 로봇, 오늘도 상한가인데 이틀 동안, 여기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뭐 이런 소식 같고, 또 그렇고, 그 의료 AI, 그러니까 의료도 이제 그 AI가 또 같이 붙어야지 이제 제대로 움직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관련, 이거 미용 의료죠. 그런 관련 자동차.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일부,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 빼고는 움직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리시티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 이렇게 움직였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, 미국 시장은 이제 미중 관세 협정을 지난 주말에 일단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은 잠시 휴전에 좀 들어간 거죠. 근데 이제 이 휴전에 들어간 것을 환영하는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은 급등을 보였지만, 우리 시장은 아직 이게, 물론 미국,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도 이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죠. 그 두 교역국이 좋아지면.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 일본 이런 데가 이제 갈 길이 멉니다. 이제 개별적으로. 우리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관세협정. 원래 트럼프 생각은, 한국, 일본, 대만 이렇게 동맹국 갔다가 여기를 푸시해서 뭔가를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게 돼버리고, 영국하고 이제 중국은 왜 그랬냐면 워낙 죽겠으니까, 그거 이제 미리 사재기한 재고들도, 거의 이제 바닥난대요. 그런데다가 이제 7월에 그 미국 독립기념일 그 연휴 되면 또 그때 소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때 팔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도 굉장히 급해졌죠.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처지가 다르고,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관세가 긍정적으로 가는 거는 좋은 투자 분위기를 잡아주기는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걸 보여준 날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시장을 보면
이미 이제 뭐 이거 발표돼서 뭐 이제 다 아시잖아요. 다 외우잖아요. 이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협상을 스위스에서 한 결과는 이런 겁니다.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%에서 30%로, 또 중국은 대미 그 관세를 125%에서 10%로 축소하는, 예. 그리고 90일간의 유예 협상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해나가기로 하고, 금주 주말 중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다.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이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. 관세율이. 예. 왜냐하면 이거 회담에 가 있는데, 예. 베센트 회담에 가 있는데도 막 SNS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60%, 80% 그런 걸 계속 언급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레이트가 툭 떨어져 버린 이제 그런 거죠. 일단은 시장에서 그거는 환호를 받고 있다. 야,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물러났다.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되면 상당히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. 그런 이제 걸로 어제 움직였는데, 근데 이제 여전히 이 보편 관세 10%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라고 하지만 이 관세가 이게 없던 걸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?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뭐 100몇십 % 있던 게 아니란 말인데 그건 그냥 트럼프가 막 얘기한 거예요. 얘기. 그러니까 이 10%조차도 이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되돌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쿠글러 연준 이사 같은 사람도 이날 이제 바로 양 국가의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물가 상승을 이끌고 경제 성장을 저해야 한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관세 문제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. 안 해도 될 거를 네가 무슨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. 미국 우선 정책 이러면서 다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 안에다 공장 져라. 그런데 그가 이럴 거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10% 일반 관세로 돌아갈 거면 이럴 거면 애초부터 트럼프가 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? 그게 이제 되게 좀 아쉽죠. 이거 왜 했을까? 괜히 위대한 미국 막 이러고 빡 해갖고 이 평지풍파를 일으켰잖아요. 그러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갔다. 지금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돼서 막 145%, 125%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양쪽이 다 죽겠죠. 그런데 더 급한 거는 미국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 이제 회담도 보고 이러면.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미중이 계속해서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해 나간다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일단 미봉으로 덮은 거지만 다시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정도 지금 얘기하는 이 정도 해갖고 중국에 했던 거를 해갖고 모든 나라가 미국에다 공장을 옮길까요?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관세 10%에 그러면 미국으로 공장 안 옮기죠.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영원히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웃기는 말로 이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도 죽겠으니까 이 경기 침체되고 이러면 트럼프도 방법이 없죠. 방법이 없는데
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이게 하도 무역 적자가 심해서 그래서 이 무역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 무역 상대국한테 우리 경고성으로 내가 계몽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었다 뭐 이러지나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. 아무튼 이럴 거면 왜 관세 문제를 끌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은. 근데 이제 어쨌든간 90일간의 관세가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거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거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간 그 90일간의 관세 전쟁의 휴전이라는 걸 얻은 시장이니까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AI라든지 로봇, 반도체, 자동차, 원전, 일렉트리시티 뭐 이런 등의 이제 단기적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 동안은.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우리가 백만개미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한 그 섹터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될 놈은 되면 되는 겁니다.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게 요새는 이제 투자 심리는 좋아졌는데 실제로 실탄이 없잖아요. 그렇게 많이.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되면서 조금 밀리고 또 그런데 이런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면 좀 밀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는 좀 담아 놓으셨잖아요. 이런 것들을. 그러니까 좀 밀리면 뭐 조금 더 사거나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쓰는 증시 격언 중에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. 뭐 이렇게 얘기하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시장의 어려움을 내가 인내하고 그 참아 넘어갈 때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 그치고 그래서 나는 이 남보다 빨리 먼저 가야 되니까 동이 곧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어둠을 뚫고 나는 길을 먼저 나서겠다.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그걸 참아내기 위해서 하는 격언이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우리는 동이 터서 길이 환히 보이면 그 환한 길을 보고 가도 절대로 늦지 않다, 충분하다 하는 게 저 백만개미 생각입니다.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